폐지를 주우며 지적장애 2급의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 조삼암. 찢어지는 가난에 이악 물고 살던 젊은 시절, 설상가상 3살배기 아들의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해일증만 사다 미치고 병원에 갈 염두도 없고 돈도 없고. 그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들. 그런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되도록 오질 않고 하니까 말이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상이 같으면 괜찮은데 한 일주일 됐어요. 나를 보고 팍팍 울어요. 같이 울었지. 그 후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던 그는 매 순간 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로 살아가는 두 사람. 우리 아들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주저한 나의 보배. 든든하죠. 왜 든든하냐 하면 아들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니까 항상 옆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죽는 까지는 나는 같이 살아야죠. 금쪽 같은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 조삼암 씨를 소개합니다. 일로 오세요. 네. 목포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먼 길을 이렇게 와주셨는데 큰아드님하고 어딜 가시든 간에 꼭 같이 다니시잖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도 큰아드님 와 계시겠네요. 예. 네,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시네. 네. 네, 저기 이따가 그럼 큰아드님한테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강연하실 주제가 바로 끈입니다. 끈. 네. 어떤 얘기가 될지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바늘과 실. 한때는 우리 아들을 갖다 묶어가지고 네 아까도 묶어서 다니던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20대, 20살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넘었습니다. 5, 60년 됐겠죠. 그때는 누구나 다 가난했을 것입니다. 특히 나는 더 가난했죠. 그래서 강냉이를 피해가지고 범벅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서 먹고 살다가 30대 되던 해에 결혼을 했죠. 내가 5남매를 두게 됐습니다. 아들 3, 딸 2. 그런데 우리 기영이가 3살 때 뇌망이라는 그런 병을 얻게 됐었죠. 지금은 아는데 그때 당시는 뇌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같은 병원 데리고 와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형편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 사다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기가 막혔죠. 말이니까 하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누라가 교통사고를 했죠. 교통사고를 갖다 나갔고 1년 만에 세상은 떠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식들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둘 딸린 마누라를 또 2번째 얻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인력 속으로 난 자식이 있음으로써 남의 자식도 그려줄 수 있다. 이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둘 딸린 마누라를 얻었죠. 내가. 그래갖고 자식들을 갖다가 7남매를 갖다가 정말 양은장사, 그때는 또 양은장사 했죠. 이제 한 번은 장사 갔다 오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12시간 기다려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본 줄 알고 각 파출소마다 신고를 하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를 했죠. 내가.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악을 숨스러워 기어가 하면서 악수고 돌아다니니까 저는 미친놈이다 그 말이에요. 악수고 돌아다니니까 미친놈이다 일말감 들어가면서도 결국 찾지를 못했죠. 내가 일주일 만에
태어났던 거기에서 연락이 왔었죠,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버스 종점 기사실이가 있더라고요. 그 빵하고 이제 여러 사주고 우유하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가 막히게 그때 정말 이름 알 수 없는 기쁨 찾으시니까. 그러나 얼굴을 보니까 한 며칠 동안 굶어 놓으니까 아이가 매골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목포는 섬이 많기 때문에 염전 거리다가 요새 저 페리 보면 아실 겁니다만 팔아먹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까비 팔려서 까비. 그 참 그럴 때 정말 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제 다녔죠. 이제 한 번은 어제 어떤 집에서 낸드를 팔고서 이제 가는데 아니 주회가 허전하더라고요. 또 다른 기행이 안 따라와요. 그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은집 누가 끄고 가든 말든 아들 찾을 욕심으로 그 낸드 팔던 그 자리를 갖다 막 피해갔죠. 내가 가보니까 그대로 전부 뛰었다 그대로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따라왔냐니까 아버지가 오라 소리 안 해서 왔다 안 왔다 한 거예요. 어? 그 참 근데서 뗄 수도 없고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 애증으로 집어넣어라 정신병을 집어넣어라. 그 참 나무 말이라고 마지 나무 일이라고 이런 살 때는 참 기가 막혔어요. 내가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를 갖다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이런 신념으로서 이제 우리 아들을 끊어 묶어갖고 네 아까도 묶어요. 네 아까가 이제 가면 지도 따라오죠. 이제 예. 이런 세상을 갖다가 내가 정말 눈물 겁도록 살았어요. 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냐면 역불로 뭐 하나 사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 욕심은 다 그래요. 자식 사랑이라는 게 그런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부모 욕심이 이제 사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자 하면 한때는 농석에 꾸며불고 벤석과를 꾸며불고 참 이른다서 묵박지를 수 없고 뺄 수도 없고 이러고 세상 내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이 고마워요. 왜 고맙냐? 나를 리드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꾸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이제 나를 꾸어요. 이제 지금은 내 아들이 금은 법에 왔단 말입니다. 참 내 아들이지만 참 고마워요. 지금은. 하여튼 아까쯤에 이제 말했지만 내가 대학생 3놈 가르쳐냈어요. 3놈. 말이 대학이지 돈 대학이더라고요. 죽기 없는 살기로 이를 악물고 세상 살아나갔어요. 내가요. 비가 안 오나 눈이 오나 참 이 고물장사하고 양은장사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못 나갑니다. 누구도 해봐서 알겠지만 우산 쓰고 나가요. 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내가 이런 KBS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내가 행운하지요. 왜 행운하냐? 이런 게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참 내가 그래도 자식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기성명 감천이라고 자식들한테 공을 들여놓으니까 내가 끝판에 가서는 이런 행운아가 오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봐도 지금은 참 행복해요. 왜 행복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남이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느끼십니다. 내 스스로를 행복을 찾고 있어요. 왜? 내 아들, 딸들이 참 고마워요. 왜 고맙냐?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행가시지 않게 편히 해주니까. 모든 사람들은 정말 부모한테 대들고 윽박지르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은 그것이 없어요. 우리 막내딸이 그 아이가 지금 오빠를 무척 생각해요. 우리 아들님이 갈치찌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갈치를 갖다가 가시를 발라주는데 나를 준 것이 아니라 지가 오빠한테 다 해주더라고요. 그때 참 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저 아들이 그래도 지가 오빠를 저로 생겼어도 참 저러고 사랑을 해주구나. 이제 죽어도 온 없다.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들을 끈을 묶고 다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끈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지금도 시장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어디든지 꼭 같이 다닙니다. 50살이 다 됐어도 가슴 녹아나도록 시커맸어요. 자식 당세 자식 길어보면 압니다. 그럴수록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 만든다는 것. 내가 그랬으니까요. 사랑으로 대하니까 사람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내가 먼쯤 이제 세상을 떠나도 이제는 눈 감고 간다는 거. 막 괜찮아? 알겠어. 봄을 받으여 고생했어. 고생 낙이 있다. 옛날 날 까마죠. 지금까지 내 말을 갖다가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다 이해를 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까도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죠. 큰아드님 나와 계신데 잠깐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지금 네 어서 오세요. 먼저 큰아드님께 여쭤볼게요. 아버지랑 매일 이렇게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곁에서 이 일을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일 이렇게 매일 일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안 힘드세요? 네. 그래도 사람이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괴롭고 그럴 때도 있고 꾀를 부리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없어요? 오는 그럴 때 없고요. 네. 아버지가 좋아요? 좋아해. 왜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해. 그러면 제가 옆에 이제 둘째 아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강연을 하시면서 그 동생들이 큰형님한테 참 잘했다 하고 동생들 자랑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그러면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와 큰형님 자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아버지하고 형이 저희 가족을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건강하게 계시니까 더 고맙고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둘째 아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있습니다. 그 평상시에 거의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네, 사랑해. 그 표현을 잘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네. 왜요? 이렇게 자주 좀 하시죠. 예, 자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뭐랄까 성숙하지 못해서 주위 친구들이나 그런 아시는 분 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좀 창피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사회생활 바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와 형이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랑한다. 네. 저도 사랑해요. 아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하고 언제나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